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운 토요일.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매일행정법 강론입니다. 강론. 여러분, 강론이 총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 강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런 항상 의문점이 드는 영역이에요. 국가직에서는 강론 문제가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한 9문제에서 7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지만 보통 7문제 정도. 지방직에서는 보통 한 5문제를 전후해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7문제, 국가직에서 많이 나올 때는 9문제. 결코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론을 포기하고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강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총론을 어느 정도 하셔야만 강론도 이해되기 때문에 총론만 주구장창 한다 해서 강론을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강론만 주구장창 한다 해서 강론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총론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강론을 하셔야 조금 더 배가 됩니다. 물론 강론을 먼저 하시고 나서 총론을 하면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저는 총론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강론을 따로 듣길 추천합니다. 자, 오늘 강론 문제 유명합니다. 보통 국가직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지방직에서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찰행정이에요. 자,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4월 10일 토요일 강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행정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조문을 많이 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이 많지 않아요. 다 해서 15조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문을 전반적으로 암기하시는 거 또는 숫자 같은 거 주의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조문에 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조문에 정확한 상황이나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구조적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찰행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하고 달라요. 수사, 재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 재판은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범죄에 관한 문제고요. 경찰행정은 범죄에 이르지는 않는 거예요. 일종의 행정 영역에 즉시 강제에 해당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라는 행정조사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행정 영역이에요. 행정.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강론에 경찰행정에 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걸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강론에서도 개별적인 법령에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죄형법정지,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경찰행정하고 수사재판이라는 형사절차하고는 엄연히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물론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강제에 해당되어 있는데 형사상 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장주의 같은 거 적용 안 해요. 이쪽은 영장 같은 거 적용 안 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 강제 절차가 들어가면 반드시 영장 받아오셔야 돼요. 적용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련된 관련된 사무, 이걸 행정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방, 그다음에 장애 제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을 예방, 장애를 제거. 이게 원칙이에요. 장애 제거, 위험, 장애 제거. 그러니까 장애는 발생했으니까 빨리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위험은 예측이 되니까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예방, 장애 제거,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또는 장애 제거 차원에서 이거 적법 활동입니다. 이런 적법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손실보상, 이런 개념이 나오지, 여기다 손해배상, 당연히 위법한 경우는 손해배상 따로 가야죠. 그래서 이게 11조 이렇게, 요 조문 손실보상에 관해서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할 수 있다요.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량 규정이니까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판단, 요거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많이, 그러면 요럴 때 판단할 때를 대부분 보면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의 권한 있는 자, 현장 지휘 권한 있는 자, 현장에 지휘 권한 있는 자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죠.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데 사후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 현장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 이런 고려는 이걸 고려해 갖고 나중에 손해배상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손실보상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고려는 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 고려를 통해서 야, 이거 들어가면 우리 손실보상 많이 들어올 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보셔야죠. 뭐 2조, 자 2조에 있는 6호에 7호에 요 규정이 일반 규정으로서 근거를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일반 법원에서는 일반 규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 일반 규정. 근데 조문 3조부터 불신검문이 있죠. 직무질문, 직무질문. 자, 이거는 정보 수집의 행정조사의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머지는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예요. 예방을 목적으로,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위험원을 제거할 목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 즉시강제. 자, 위험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6조 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침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행정상 강제로서 즉시강제. 강제니까 법적 근거는 둬야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처럼요. 하지만 영장주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마지막 10조의 무기 사용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11조 손실보상 대부분 다 재량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 판단은 중요합니다. 물론 권리남용이 없어야 되죠. 조문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영치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또 보호 조치할 수 있다, 24시간 영치, 물건에 대해서 11일간, 이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직무질문 했는데, 자, 직무질문 대답이 곤란할 땐 경찰관서에 6시간, 그때 언제든지 퇴거 요청을 하면 퇴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직무질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사 절차가 아닙니다. 정보 수집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강론이 조금, 왜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평상시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조문은 많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네이버 쳐도 나와요. 자, 경찰행정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범죄 예방과 저지에 따른 경찰관의 저지 조항, 저지 조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저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사후적이 아니라 예방, 알겠죠? 그 상황의 구체적 사정, 그 상황의 구체적 상황을 현장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판단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바로 1번이 이번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권한 불행사는 그 자체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잖아요.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 자, 세 번째 임의동행이에요. 자, 직무질문 대답하기 어렵다. 6시간. 언제든지 임의니까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임의성 판단은 동행 시간과 장소, 동행 방법, 동행 거부 의사 유무, 동행 이유, 조사 방법과 퇴거 의사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6시간 잡아놓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6시간이 한계란 뜻이고요. 언제든지 퇴거 요청이 있을 땐 퇴거해야 돼요. 네 번째,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신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의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건 불신검문, 직무질문은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행정조사입니다. 이건 형사 절차 같이 범죄, 증거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직무질문이 형사 수사 절차에 해당되진 않는다, 요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따라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단 법조문은 차근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판례요. 그 조문 자체가 아주 엄격하게 딱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나 또는 발생했을 때 장애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죄 행위가 발생할 긴급한, 급박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만 해야지 그냥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추상적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인 상황은 맞지만 그 상황 현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지 사후에 손실보상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정리해 두시고요. 좋은 판례인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우리 강론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내일도 뵙겠습니다. 정인영입니다.